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창업 비용을 알아보다가 놀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맹비 1천만 원, 인테리어 5천만 원, 로열티 매달 100만 원. 본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회사가 있습니다. 가맹비 0원, 인테리어 수수료 0원, 로열티 월 15만 원 정액. 20년 넘게 이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 토스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회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진짜 착한 건지,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증된 브랜드, 본사 지원, 안정적인 수익, 이런 장점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대와 많이 다릅니다. 본사가 생각보다 많이 가져갑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맹비가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육비 별도, 인테리어 별도입니다. 인테리어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써야 합니다. 직접 알아보면 시세보다 30% 이상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본사가 중간에서 뒷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본사에 일정 금액을 상납하고 그 비용이 점주 견적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오픈하고 나서도 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매달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 보통 매출의 3%에서 5%입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이면 로열티만 1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광고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사가 TV 광고를 하면 그 비용을 점주들이 나눠서 냅니다. 시스템 사용료도 따로 받습니다. 포스기 쓰는 비용, 본사 앱 연동 비용, 이런 명목으로 매달 빠져나갑니다. 물류에서도 돈이 새어나갑니다. 치킨 소스, 튀김가루, 포장재를 다 본사에서 사야 합니다. 직접 시장에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본사 물류만 써야 합니다. 가격이 시중보다 비쌉니다. 왜 비싸냐면 중간에 유령 회사를 끼워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가 직접 마진을 남기면 티가 나니까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마진을 떼는 겁니다. 점주는 잘 모릅니다. 본사에서 사라고 하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2년이나 3년 지나면 리뉴얼 압박이 들어옵니다. 인테리어 다시 하라고 합니다. 간판 바꾸라고 합니다. 새 메뉴 장비를 드리라고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계약을 안 해줍니다. 그동안 쌓아온 단골, 권리금 다 날리게 됩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합니다. 2024년에 49만 개의 사업장이 폐업했습니다. 하루에 1,300개씩 문을 닫은 겁니다.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나오는데도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에 내는 돈이 너무 많아서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다 본사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게 프랜차이즈 창업의 현실입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점주가 망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 다음 점주가 들어오면 됩니다. 다음 점주한테 가맹비를 받으면 됩니다. 점주는 바뀌어도 본사 수익은 계속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점주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삭 토스트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가맹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안 받은 게 아닙니다. 회사를 만들 때부터 그랬습니다. 2004년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맹비 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업자의 이야기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김하경 대표는 청주에서 포장마차로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배경이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한 적도 없고 경영학을 전공한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위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토스트를 팔았습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변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법 좀 알려달라,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을 크게 키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도와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커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김학영 대표의 생각입니다. 본인이 왜 장사를 시작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맹점주들도 마찬가지라고 봤습니다. 대부분 생계가 걸린 사람들입니다. 큰 돈 벌어서 부자 되겠다는 사람보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맹비를 받아서 뭘 하겠느냐, 그 돈으로 장사 미천이나 더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에도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김학영 대표는 가맹점주들도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삭 토스트 매장에 가보시면 벽에 성경 구절이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경영 방식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마케팅용 슬로건이 아니라 진심인 겁니다. 로열티 구조도 다릅니다. 보통 프랜차이즈는 매출의 3%에서 5%를 로열티로 가져갑니다. 점주가 열심히 해서 매출을 올리면 본사목도 늘어납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열심히 할수록 본사 좋은 일 시켜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삭 토스트는 월 15만 원 정액입니다. 얼마를 팔든 15만 원만 내면 됩니다. 점주가 노력해서 매출을 2배로 올리면 그 늘어난 몫이 전부 점주 것입니다. 본사가 더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런 철학이 숫자로도 증명이 될까요? 착하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그런지입니다. 가맹비 안 받으면 다른 데서 빼가는 거 아니냐, 물류에서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의심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2023년 기준 이삭 토스트 본사 매출이 539억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상품 매출입니다. 상품 매출이란 가맹점에 원재료를 파는 겁니다. 빵, 반죽, 소스, 햄, 계란 같은 재료를 납품하는 매출입니다. 로열티와 교육비 수입은 20억 원 정도입니다. 가맹점이 월 15만 원씩 내면 연간 16억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신규 가맹점 교육비를 더하면 20억 원이 됩니다. 전체 매출에서 로열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4%도 안 됩니다. 그럼 물류에서 폭리를 취하지 않느냐? 이건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란 물건을 팔아서 남는 마진 비율입니다. 2023년 기준 이삭 토스트 본사의 매출 총이익률이 39.8%입니다. 40%가 안 됩니다. 비교 대상을 보겠습니다. 파리바게트 본사인 파리크라상의 매출 총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물류에서 이삭보다 훨씬 많이 남긴다는 뜻입니다. 같은 토스트 업종인 에그드랍 본사는 어떨까요? 매출 총이익률이 이삭보다 높습니다. 이삭 토스트 본사가 물류에서 적게 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업이익률도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실제로 장사해서 남는 돈의 비율입니다. 2023년 기준 이삭 토스트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9.9%입니다. 10%가 안 됩니다. 540억 원어치 팔아서 50억 원 남긴 겁니다. 가맹점을 900개 넘게 운영하면서 50억 원 남기는 겁니다. 에그드랍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20%가 넘습니다. 이삭의 2배 이상입니다. 비슷한 장사를 하는데 본사 마진이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2019년에는 더 심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밖에 안 됐습니다. 매출 294원에 영업이익 12억 원,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가맹점은 돈을 버는데 본사는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월 15만 원 로열티도 원래는 없었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로열티조차 안 받았습니다. 물류 마진만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흑자와 적자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갔습니다. 버티다가 더 이상 안 돼서 로열티를 도입한 겁니다. 그것도 매출 연동이 아니라 정액으로요.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차이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창업할 때 내는 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리바게트 가맹비가 1,300만 원입니다. 에그드랍은 가맹비 3천만 원에 교육비 500만 원 냅니다. 유명 치킨 브랜드는 가맹비가 2천만 원대입니다. 이삭 토스트는 가맹비가 0원입니다. 교육비 4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시작할 때 본사에 내는 돈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창업 총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같은 규모 매장을 연다고 가정하면 이삭 토스트가 다른 브랜드보다 수천만 원 저렴합니다. 그 돈이 점주 주머니에 남습니다. 운영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초반에 여유가 있으면 장사가 안정될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창업 실패의 많은 경우가 초반 자금 부족에서 옵니다. 시작 비용이 적다는 건 그만큼 안전판이 두껍다는 뜻입니다. 운영하면서 내는 돈도 다릅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매출 연동 로열티를 받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이면 로열티로 9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나갑니다. 1년이면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삭 토스트는 월 15만 원입니다. 1년에 180만 원입니다. 매출이 2배가 돼도 180만 원입니다.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3년 운영한다고 치면 로열티 차이만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돈이 전부 점주 몫으로 남습니다. 물류비 구조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많은 프랜차이즈가 본사 지정 물류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삽니다. 이삭 토스트는 어떨까요? 앞서 봤듯이 매출 총이익률이 40%가 안 됩니다. 물류에서 크게 남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파리크라상이 50% 넘는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결국 점주한테 돌아갑니다. 인테리어 수수료도 비교 대상입니다. 많은 프랜차이즈가 본사 지정업체를 쓰게 하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의 10%에서 20%를 본사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5천만 원 공사에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본사로 갑니다. 이삭 토스트는 이 수수료가 0원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들지만 그건 실제로 매장 꾸미는 데 드는 돈입니다. 본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관련 회사 거래도 확인해 봤습니다. 동행로지스라는 물류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재료를 가져옵니다. 혹시 여기서 마진을 빼는 거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를 직접 하려면 창고도 필요하고 배송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 정도는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아무 역할 없는 유령 회사를 중간에 끼워서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입니다. 이삭 토스트에서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사가 적게 가져가면 점주한테 얼마나 남을까요?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기준으로 이삭 토스트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이 약 1,850만 원입니다. 여기서 각종 비용을 빼야 합니다.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카드 수수료 같은 것들입니다. 다 빼고 나면 점주 손에 남는 게 월 48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투자금 회수 기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삭 토스트 창업 총 비용이 7,500만 원 정도입니다. 월 480만 원씩 번다고 치면 16개월이면 투자금을 뽑습니다. 1년 반도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중에서는 빠른 편입니다. 초기 투자금이 적으니까 회수도 빠른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는 매출이 나와도 본사에 뜯기는 돈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올리면 로열티도 같이 올라갑니다. 광고 분담금도 늘어납니다. 점주가 노력한 만큼 본사도 같이 먹는 구조입니다. 이삭 토스트는 다릅니다. 로열티가 정액이니까 매출이 올라도 본사에 더 내는 돈이 없습니다. 점주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점주 몫이 늘어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맹점 생존율도 의미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신규 개점이 11개, 계약 해지가 5개였습니다. 문 닫는 가게보다 새로 여는 가게가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점주들이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사가 뜯어가는 구조였다면 이렇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점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거의 없다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인터넷 창업 커뮤니티를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 욕하는 글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저것 명목으로 빼간다, 물류가 비싸다, 리뉴얼 압박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삭 토스트 관련해서는 그런 글이 드뭅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점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을 겁니다. 조용하다는 건 실제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본사 임직원 급여도 확인해 봤습니다. 2023년 기준 전체 급여가 60억 원입니다.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9,300만 원입니다.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 토스트는 장기 근속자가 많습니다. 오래 일한 분들이 많으니까 연봉도 올라가 있는 겁니다. 가맹점 900개를 운영하는 회사치고 임원들이 특별히 많이 가져가는 흔적은 없습니다. 과도한 성과급이나 특별 상여금 같은 것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삭 토스트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장점만 말하면 공정하지 않습니다. 단점도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맹점 평균 매출이 낮은 편입니다. 2023년 기준 이삭 토스트 가맹점의 연 평균 매출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외식업 프랜차이즈 평균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평균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에그드랍 가맹점 평균 매출이 2억 7천만 원입니다. 이삭보다 30% 높습니다. 서브웨이는 어떨까요? 가맹점 평균 매출이 8억 원이 넘습니다. 이삭의 4배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메뉴 가격입니다. 이삭 토스트 대표 메뉴인 햄 스페셜이 3,600원입니다. 에그드랍 샌드위치는 6,000원에서 7,000원대입니다. 서브웨이 샌드위치는 7,000원대입니다. 손님 한 명이 한 번에 쓰는 돈이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같은 수의 손님이 와도 매출이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만드는 속도입니다. 토스트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철판에 빵을 올리고 계란을 굽고 야채를 넣고 소스를 바릅니다. 서브웨이처럼 미리 준비된 재료를 조립하듯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려도 한 번에 많이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회전율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매출이 크게 나오기 어려운 아이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삭 토스트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큰 돈을 벌고 싶은 분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대박을 노리는 스타일이라면 다른 브랜드를 알아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큰 수익은 어렵지만 망하기도 어렵습니다. 창업 비용이 적게 들어서 초반 부담이 적습니다. 본사에 뜯기는 돈이 없어서 매출이 조금 떨어져도 버틸 수 있습니다. 안정형 창업 모델입니다.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고 사는 게 목표인 분들에게 맞습니다. 생계형 창업자에게는 이런 구조가 오히려 매력입니다. 큰 빚을 지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사가 조금 안 돼도 본사에 내는 돈이 적으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몇 년 꾸준히 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먹고 살 수 있는 장사입니다.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삭 토스트의 앞날은 어떨까요?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질수록 이삭 토스트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불황이 오면 사람들이 지출을 줄입니다. 점심값도 아끼게 됩니다. 10,000원짜리 식사 대신 3,600원짜리 토스트로 한 끼를 해결합니다. 저렴하게 때우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외식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많은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삭 토스트 본사 매출은 올랐습니다. 2019년 294억 원이었던 매출이 2023년에 530억 원이 됐습니다. 4년 만에 거의 2배로 성장한 겁니다. 연평균 19% 성장입니다. 다른 외식업이 꺾일 때 이삭 토스트는 성장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강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소주가 대표적입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비싼 양주 대신 소주 매출이 올라갑니다. 이삭 토스트도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비싼 식사 대신 저렴한 토스트를 찾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이 이삭 토스트에게는 나쁘지 않습니다. 본사의 재무 상태도 튼튼합니다. 총 자산이 250억 원 정도입니다. 현금과 예금이 47원 있습니다. 부동산이 154억 원어치 있습니다. 땅과 건물입니다. 여기서 임대 수입도 나옵니다. 부채는 56억 원인데 대부분 영업 과정에서 생기는 일반적인 부채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은 없습니다. 빚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시설 자금으로 빌린 돈이 48억 원 있었습니다. 그걸 다 갚았습니다. 영업해서 번 돈으로 차근차근 갚은 겁니다. 이제 순자산이 190억 원입니다. 처음에 자본금 1억 원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외부에서 투자 받은 적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장사해서 번 돈으로 190억 원을 쌓은 겁니다. 본사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메뉴 가격이 낮은 게 약점이니까 비교적 비싼 메뉴를 내놓고 있습니다. 치킨 토스트 같은 게 그렇습니다. 손님당 쓰는 돈을 올리려는 시도입니다. 2022년에는 이삭버거라는 새 브랜드를 시도했습니다.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5억 원 넘는 손실을 내고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삭 토스트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뜯어봤습니다. 점주한테서 빼가는 구조가 없습니다. 가맹비 영원은 진짜입니다. 인테리어 수수료 영원도 진짜입니다. 로열티 월 15만 원 정액도 사실입니다. 물류에서 폭리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이 40%가 안 됩니다.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낮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0% 미만입니다. 본사가 적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는 게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한테서 최대한 뽑아내는 구조로 돈을 법니다. 이삭 토스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점주가 잘 돼야 본사도 잘 된다는 철학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가맹점을 900개 넘게 키웠습니다. 가맹비 영원을 2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메뉴 가격이 낮아서 매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만드는 속도가 느려서 회전율도 높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도 큰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대박을 노리는 분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다른 브랜드 했으면 매출이 더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창업 비용이 적게 들어서 시작 부담이 적습니다. 본사에 뜯기지 않아서 번 만큼 가져갑니다. 안정형 창업 모델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버틸 수 있습니다. 생계형 창업자에게 맞는 구조입니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장사 시작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창업을 고려하는 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수익을 원하는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지, 공격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있는지, 최소 비용으로 시작하고 싶은지. 이삭 토스트는 후자에 맞는 모델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지 따져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비 영원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대신 본인에게 맞으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삭 토스트 이야기는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도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점주를 뜯어먹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착한 경영이 허황된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삭 토스트 창업이 끌리십니까? 아니면 매출 한계가 걱정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 사례를 다뤄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점주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숫자로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프랜차이즈 창업의 진짜 현실을 다룹니다. 본사가 광고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재무제표로 파헤칩니다. 창업 전에 이 채널 영상부터 보시면 수천만 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